자, 이번엔 이제 점유권 보죠. 자, 점유권에 의한 물청. 일단 아까 중요한 게 유치권이 침해당하면 유치권으로는 물청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때 점유권으로는 있다 그랬죠. 봅니다. 자, 점유권에 의한 물청. 이것도 이제 현재 점유자가 하는 거죠. 자, 204조 보세요. 제 1항. 점유자가 점유의 동그라미 치되 침탈입니다. 침탈, 빼앗겼을 때는 그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고 엔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이 있을 때입니다. 고의과실이 없을 때는 안 돼요.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줄거세요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 못해. 여기 이제 소유권하고 달라요.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않으려 할 수가 있다. 제3항, 이것도 소유권하고 다르죠.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후부터 1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가보죠. 아까 소유권하고 차이가, 자, 이 사람이 소유권자였다면, 자, 막 우리 병한테 팔아먹던, 정한테 팔아먹던 현재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현재 무단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척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간 1년, 2년, 10년 기간이 없어요. 이게 이제 소유권자가 물청 행사하는 거고. 지금 점유권 달라요. 갑이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자가 이제 점유를 뺏겼다는 거죠. 을이 이 물건을 침탈자입니다. 얘한테 이렇게 점유물 반환 청구합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 이때는 정확하게는 소유물 반환 청구고. 이때는 이제 자, 채척 기간이 1년 내라 그랬어요. 1년 내 행사해. 1년 지나면 못해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도 이제 유치물이 침탈당하면 1년 내 반환 청구해야 돼. 1년 지나면 못하는 거죠. 근데 소유권자 아니야. 영구적으로 가능해. 자, 그리고 을이 이제 조심해야 돼. 이 물건을 훔쳐가가지고 병한테 팔았어요. 자, 매매했다. 이 사람은 특별승계인이잖아. 자, 특별승계일 때는 이 사람은 악의인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반환 청구할 있다. 그러나 선이라면 선의에게는 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요게 이제 다르죠. 여기는 뭐 선악 따지지 않고 다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선이냐 악이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선이었다면 정한테 넘어가면 악이라도 못한다는, 이게 바로 은폐물의 법칙이죠.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거기 차이점이 있다는 걸 기억해. 자, 1번의 청구권자는 당연히 현재 점유자입니다. 현재 점유자. 점유자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다 불문합니다. 그러나 뒤에 점유 보조자는 안 돼요. 점유 보조자는 물청이 없어요. 점유 보조자는 반환 청구가 인정 안 됩니다. 자, 그 점 조심해야 돼요. 다음 방가르 2번 상대방은, 자, 조심 요거죠. 침탈자하고 악의의 특별승계인이죠. 1번 상대방 침탈자 을, 그리고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상속인은 선악 불문이야. 포괄이니까. 그리고 침탈자의 가장 중요한 악의의 특별승계인 동그라미 병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즉 줄거세요. 선의의 특별승계인 삼각형 병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또 은폐물의 법칙 나오겠죠. 선의의 특별승계인 삼각형 병으로부터 전덕자 정은 선악 불문하고 행사할 수 없다. 옆에 저거 무슨 물의 법칙? 은폐물의 법칙입니다. 은폐물의 법칙. 그걸 좀 조심해야 돼. 소유권하고 달라요. 은폐물의 법칙.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서 두 번째 줄 소유권하고 차이점. 즉 소유자는 아까 배웠죠.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 병에게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병에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점유권하고 차이야. 자, 뭐 3번은 뭐 똑같죠. 물청. 점유 보호 청구권도 물청이므로 침탈자의 귀책 사유는 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환 청구할 때는 이 사람이 고의과실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귀책 사유 있어야 돼요. 다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침탈자에게 귀책 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손해배상은 채권이니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건에서 1번 침탈의 개념 기억합니다. 침탈이야. 침탈. 즉 강제로 빼앗기는 게 침탈입니다. 자발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빼앗기는 거야. 즉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긴 경우만 가능합니다. 즉 절도당한 경우, 강도당한 경우만 가능하다. 잘라주고. 이게 침탈이 아닌, 자, 사기는 자발적으로 주는 거잖아. 사기, 기망, 강박, 횡령의 경우는 인정 안 됩니다. 이건 침탈이 아니에요. 사기, 강박은 자발적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 2번도 마찬가지.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 타에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니까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침탈이 아니므로 간접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자, 4번의 기간 반대 외워야 됩니다. 소송하는 출소기간이야. 출소기간. 1.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빼앗긴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되고, 이건 소송 제기한 출소기간입니다. 반드시 소송으로 제기하되 1년 내 소송으로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소송으로 한다. 그걸 출소기간이라고 그래.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이 1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2번, 아까 소유권하고 달랐죠? 본권, 즉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이런 출소기간이 없습니다. 다음 양가로 2번이 점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은, 자, 밑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이에요. 점유 침탈 이외 방법으로 점유받은 때 행사합니다. 이것도 2번 1년의 출소기간이 있습니다. 출소기간 1년이에요. 그 다음 맨 밑에 3번에 이제 방해 예방 청구권을 선택이라는 것만 잘 기억해. 선택 맨 밑에 나오죠. 방해 예방 청구와 손해배상 담보 청구는 선택적으로만 행사해야 돼. 선택적으로만. 자, 오른쪽 이제 4번 가보죠. 점유에서와 본권에서. 자, 요겁니다. 갑이, 자, 이 물건을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리고 또 점유자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책 가지고 있잖아. 책. 이 책에 대해서 소유권하고 점유권 두 개 가지고 있었어요. 을이 이제 이 책을 갖다가 훔쳐갔어요. 침탈자입니다. 그럼 이제 이 책을 찾아오는 방법은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요거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요거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야? 요거는 출소기는 몇 년이었죠? 1년이고 이 기간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면 선의의 병에게는 반환 청구 못하죠. 여기는 가능하고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자, 이거는 뭐냐? 점유를 빼앗겼다고 소송하는 거. 이거는 소유권을 빼앗긴 게 아니라 소유권을 방해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전혀 별개 개념이니까. 이건 정당한 사용수익 처분권이다. 자, 208조 보세요. 제1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과 본권에 관한 소송은 서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은 점유권으로 재판해야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도 못합니다. 전혀 개념이 다르니까. 자, 1. 의의에서 점유보호 청구권에 기인한 소라는 것은 점유의 소라 그러고, 다음 소유권이나 전세권 등 본권, 점유할 수 있는 권리에 기초한 소송을 본권의 소송이라 그래요. 자, 전혀 별개라고 해서 2번 점유에서 본권은 전혀 별개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에서 두 번째 줄, 양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별도로 따로따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쪽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어요. 자, 이쪽에는 1년 지나가지고 패소했어요. 그래도 다시 이렇게 소송할 수 있습니다. 전혀 별개니까. 즉, 나볼까요? 즉, 미연 전세권이 침해당했어요. 그럼 전세권은 두 가지 하면 되겠죠? 전세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기해서도 보호 청구할 수도 있다. 자, 3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건에 관한 이유로 아예 재판하지도 못합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맨 밑에 9번 건물 부지의 점유. 요 개념 잘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이 땅은 이 건물 소유자가 땅을 점유하는 겁니다.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땅 부지 점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점유자입니다. 양갈 1번 조심. 건물은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줄거세요. 건물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건물 소유자가 땅 점유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그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건물 소유자가 이 건물 소유자 을이 1년간 유럽 여행 갔어요. 유럽 여행 가도 을이 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갑이 이게 만약 무단점유다 그러면 을을 상대로 철거하라 이렇게 해야 돼. 아까 했죠. 만약에 을이 이 집을 임차놨어요. 임차놨다. 임차인 병에게 철거 청구하면 안 돼. 을에게 철거 청구해. 현재. 자,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 2번 다만 조심해야. 다만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자, 유일한 예외. 자, 을이 아직 미등기 상태였어요. 자, 미등기야. 왜? 불법 건물이니까. 등기 안 했어요. 근데 이걸 팔았어요. 미등기에서 병한테 팔았습니다. 자, 그게 아까 했죠? 미등기 무가 건물의 양수인이죠. 요때는 이 사람은 등기 안 했지만 사실상 처분권이 있으니까 이 병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요때는 병이 점유자가 됩니다. 자, 조심하고 예외 2번 다만 유일한 예외 동그라미 유일한 예외로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 병은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됩니다. 이때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개념 마쳤고, 자, 등기로 갑니다. 물권 변동 워낙 중요하죠. 자, 물권의 의의가 이제 발생 변경 소멸이죠. 덕실 변경이라 덕실 변경. 자, 밑에 이제 공시인데, 자, 오른쪽 와보세요. 양가로서 한 번에 공시 방법은 정리하죠. 공시하는 방법 1. 부동산 물권 공시 방법은 원칙은 등기죠. 등기 예외적으로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은 물로 할 수 있죠. 명인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동산 물권 공시는 점유입니다. 점유 우리 볼펜 책 점유하고 있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 어제 부동산 4개 그죠?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예외적으로 선박은 등기, 선박이 빠졌네. 선박은 등기, 나머지 3개는 등록으로 공시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쭉 지나가세요. 지나가서 이제 그 3번에 임목 등기 명인방법 앞에서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오른쪽입니다. 자, 02 부동산 물권 변동은 2개 나눠야죠. 1. 법률행위 2. 법률 규정. 자, 권리는 변동합니다. 덕실 변경이죠. 덕실 변경. 이거 내일 또 등기법 시간에 배울 거잖아. 자, 물권 변동의 원리는 크게 186조 187조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자, 법률행위 우리 총칙에서 배웠잖아. 법률행위니까 계약 단독행위. 자, 계약하고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했다 등기하여 덕실 변경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자, 상소,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지 등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죠. 자, 요거부터 가보죠. 186조 외워야 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니까 계약, 단독행위,
계약이나 단독이 난 물건의 덕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덕실 변경 효력이 생깁니다. 그게 밑에 1번이죠 바로. 법률 행위를 했으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2번 등기 못하는 것.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 못한다 그랬어요. 왜? 점유가 공시방법이죠.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판례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그 지적법 배웠으니까 보세요. 판례 대장상. 대장을 우리 토지대장을 줄임말이에요. 토지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았네요. 그럼 어떻게 돼? 보존 등기 누가 풀어야 돼? 최초 명의나 풀어야죠. 그렇게 하고 이전 등기해야 돼. 받았더라도 물권 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민법상 아직은 소유권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해. 등기 안 했으니까 따라서 줄거세요.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할 수는 없고 누구 앞으로? 대장상 최초 소유명인 앞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상식이죠. 이제 이 법률의 규정 여기는 한두 문제 꼭 나와요. 187조 머리까지 따져. 상속의 상, 공용징수의 공, 판결의 판, 경매의 경, 상공, 판경, 상공, 판경,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지만 덕실 변경 다 포함됩니다. 덕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게 건물 신축 이런 거죠.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는 못합니다. 요거는 처분 요건으로는 등기해야 돼. 팔아먹으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자, 밑에 양가로 2번에 이제 등기하는데 1. 상속은 자 사망이죠. 피상 사망한 때 등기 없이 상속인에게 소유권 취득됩니다. 자, 거기 두 번째 줄 긋어야죠. 상속하고 포괄 유정하고 회사 합병 똑같아요. 세 가지는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상속, 포괄 유정, 회사 합병은 포괄 승계니까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돼. 우리 상속 등기하는 이유가. 2번 공용 징수는 우리 토지 수용을 의미하면 됩니다. 토지 수용. 자, 협의 수용은 시험에 안 나오고 협의 수용은 협의에 정한 시기고 자, 줄 거세요. 강제 수용은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줄 거세요. 언제? 수용길 같은 말 수용개실. 수용개실에 소유권 취득은 누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원시 취득이에요. 수용개실. 다음으로 3번에 판결 가장 중요합니다. 판결은 땡땡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 확정된 때죠. 형성 판결 확정된 때. 자, 1번. 자, 판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는데 줄 거세요. 이 187조 2에서 등기 안 해도 되는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의미합니다. 형성 판결. 예 나오죠?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딱 판결이 확정되면 소유권 취득해서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자, 즉 나오죠? 공유물의 현물 분할 판결이 확정이 되면 등기 없이도 분할된 부분에 대해 각각 단독 소유권이 성립합니다. 자, 공유물 분할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 A와 B가 이제 공유하고 있었어요. 공유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판사가 이렇게 분할한다. 그러면 여기 뭐 번지를 한 10번지, 10- 이렇게 이제 딱 단독 소유가 성립한 거예요. 자,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이제 팔아먹으려면 등기하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좀 조심할게요. 그 판례 보세요. 판례 조심한다. 공유물 분할의 소송 절차 또는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 토지에 관한 줄 거세요. 현물과 협의 동그라미쳐. 협의가 성립했다. 협의란 말이 나오면 계약이잖아. 이건 등기해야 돼요.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자 줄거세요. 조정이 성립되었더라도 협의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돼요. 그 밑에 까만 색깔 각 단독 서약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 취득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에서 판결이 아니고 협의란 글자가 나오면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판결이 아니잖아. 협의잖아. 협의 조정. 그 점 조심하고. 그 다음 3번에 이행 판결. 자, 이행 판결은 뭐 이전 등기하라 이런 게 이행 판결이야. 이행 판결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나 확인 판결에 의해서 취득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하라 이는 등기해야 돼. 소유권 확인한다 이도 등기해야 됩니다. 뭐는 등기 안 한다 그랬죠? 형성 판결만 등기 안 해도 돼요. 자, 밑에 판례 보세요. 거기 판례 187조 판결이라. 자, 까만 색깔 줄 긋는다. 부동산 소유 이전 동그라미 쳐. 이전 등기 이런 말은 이행 판결이야.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는 내용의 판결, 요거는 이행 판결이야. 또는 소유권 이전 약정을 내용하는 화해조서는 이에 판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행 판결이나 이행 조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형성 판결 즉 공유물 분할 판결만 확정되면 등기 안 해도 돼요. 자, 4번 경매. 자, 경매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죠? 매각대금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 매각대금 완납한 때. 자, 다시 가보죠. 상속은 언제? 사망한 때. 상속, 포괄유정, 회사합병. 다음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확정된 때. 즉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된 때 소유권 취득에. 이행 판결하고 형성 판결은 등기해야 됩니다. 마지막 4. 경매는 경락대금 완납한 때 취득합니다. 자, 다음 장 가보죠. 자, 외워야 됩니다. 다음 이제 왼쪽에 자, 등기를 요하는 경우. 자, 전부 이퀄 적어서 뭐 계약 단독행위죠. 계약 단독행위는 등기해야죠. 법률행위니까 계약 단독행위. 한번씩 가보죠. 1번 공유든 합의든 지분 등 물건. 자, 포기 줄거든. 포기는 단독 의사표시입니다. 소유권 포기한다. 등기해야 소멸해요. 지분 포기, 공유지분 포기, 합의지분 포기 등기한 때입니다. 다음 중요. 점유 취득시에 의한 물건 취득은 20년 지나고 등기하죠. 등기 가장 많이 나. 점유 시효 취득 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이 자, 매매 줄거. 매매된 경우. 매매됐을 때 매수인의 법정지상권 취득도 매매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4번 중요했죠. 공유물의 현물 분할 합의 동그라미 합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합의니까 등기한 때 취득해요. 4번도 마찬가지야. 5번도 공유물 분할 소유에서 자, 조정 앞에서 적어 합의 조정이 성립한 때도 합의 조정이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6번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하죠. 소유권 이전하라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7번 환매권 행사도 형성권이죠. 의사표시야. 단독행위로 취득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8번에 등기된 임목에 뒤에 적어 저당권 취득은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저당권 등기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등기 안 하는 거 법률의 규정이야. 법률의 규정 갑니다. 1.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건물 신축하면 원시 취득했어. 세 가지 뭐만 갖추면 돼? 지붕과 기둥과 주벽이죠. 다음 2. 법률 규정이죠. 법정지상권 취득. 법정저당권 취득. 법정이니까 등기 안 합니다. 법률 규정. 3번 조심.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용익물권 소멸도 법률 규정이야. 존속기간은 법률 규정이니까 계약이 아니에요. 다음 4번 워낙 많이 나오죠. 부종성.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은 부종성으로 법률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당권 등기는 무효 등기가 굉장히 많아요. 귀찮아서 말소 안 했단 말이에요. 다음 5. 혼동으로 인한 소멸도 법률 규정이죠. 혼동. 다음 6번 법정갱신. 법정갱신 건물 전세권에서 법정갱신도 법률의 규정이니까 등기 안 해도 돼요. 다음 7번 또 자주 나와 중요 표시. 원인 행위 그러면 매매죠, 그죠? 매매 계약의 실효 즉 취소, 해제, 합의 해제 등에 의한 물권 복귀 땡땡 저거 당연 복귀. 당연히 복귀했으니까 말소 등기 안 해도 돼. 당연 복귀. 다음 8번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못 하잖아요. 분묘기지권에 시효치든 아예 등기를 못 합니다. 등기 X. 자, 9번 아파트 집합 건물에 구분 소유권 취득한 자는 공용 부분에 대한 대지 지분 취득 법률 규정입니다. 등기 안 합니다. 다음 10번도 마찬가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로 인한 구분 소유권 취득도 건물이 완성만 되죠. 완공 법률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1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고 10번하고 똑같아요. 10번은 집합 건물의 소유권 취득이죠. 11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매로 취득했을 때 경매 줄거 경매니까 등기 안 해도 되죠. 경매로 취득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도 경매니까 등기 X 안 해도 됩니다. 경매. 자, 오른쪽 4번 중요 표시. 187조의 그 유일한 예외가 딱 한 개야. 점유시효취득이죠. 자, 점유시효취득은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해야 돼요. 자, 점유시효취득은 줄거세요. 점유취득시효취득은 법률 규정이지만 245조 위에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점유시효취득은 등기해야 됩니다. 자, 거기 문제를 1번을 한번 볼까요? 31회 보죠. 1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자 틀린 것 가보시죠. 1번 관습상 법정 나왔죠. 법정지상권은 등기 필요 없죠. 법정이니까 설정 등기 없이 취득한다. 법정지상권 취득. 자, 2번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죠. 이행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확정 판결이다. 틀렸네요. 이행을 뭘로 바꾸면 돼? 형성으로 바꾸면 되겠죠. 형성 판결은 확정 판결인데 이행 판결은 등기한 때입니다. 등기한 때. 답이 3번 상속인은 사망한 때죠.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합니다. 사망한 때. 4번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뭐한 때죠? 경락대금 완납한 때. 5번 건물 신축은 등기 필요 없죠?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보존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한 개 더 볼까요? 그 밑에 2번 한번 볼까요? 2번 등기에 관한 것은 옳은 거 고쳐보죠. 1번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해야 되겠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이네. 이전 등기를 명령하는 판결 이행 판결에는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요한다. 이전 등기 판결이 이행 판결입니다. 2번 상속인은 사망한 때죠.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 부동산에 대한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 거짓말이고 등기 안 하죠. 사망한 때 취득했어요. 3번 피담보 채권 소멸했네요. 부정성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소멸하면 저당권 말소 등기 있어야 소멸한다가 아니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부종성. 4. 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 경매에서는 경락대금 완납한 때죠. 등기하여야 취득하는 게 아니고 경락대금 완납한 때 취득합니다. 완납한 때. 5번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됐네요. 옛날 건물하고 신축 건물은 유용 안 되죠.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를 절대로 신축 건물 등기로 효력은 없다 정확합니다. 3번도 같이 한번 보죠. 등기가 있어야 물건이 변동하는 거. 등기해야 되는 거. 1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판결은 등기 안 하지만 합의란 말 나오면 등기하죠.
현물보나 협이 나왔네. 등기가 되겠네.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되면 협의니까 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한 때 답 나왔네. 1번. 2번. 건물소의 법정지상권 취득. 법정 법률 규정이죠. 등기 안 합니다. 3번. 분묘기지권에 등기 안 하고. 4.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취득. 등기 안 하죠. 경락대금 완납한대야. 5. 법정갱신 나왔죠. 법정갱신에 의한 전세권 취득 등기 안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3번에 자, 요거는 기억해요. 3번에 방가로 1번.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 복귀 저거 당연복귀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당연복귀입니다. 당연복귀. 자, 등기 X야. 동그라미 2번에 갑니다. 까만 색깔. 매매계약이 바로 원인행위야. 매매계약이 취소, 해제, 합의해제되면 당연복귀. 매수인 을 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물권은 즉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 갑에게 복귀한다. 당연복귀입니다. 말소 등기 안 해도 돼요. 따라서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니까 소멸시에 안 걸려요. 물청이므로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므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밑에 판례 원본 보죠. 매매계약이 동그라미 합의 해제 나왔죠. 해제된 경우는 당연복귀. 매수인 을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 갑에게 복귀하는 것이 다 잘라주고 갑이 소유자예요. 말소 등기 안 해도. 이런 뜻입니다. 등기부는 이렇게 돼 있잖아. 소유자 갑으로부터 이 소이 계약 매매 소유자 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매매 계약이 이제 나중에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됐죠. 그럼 이것도 당연히 무효가 되었잖아. 이거는 말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갑이 소유자다 이 말입니다. 이 소유자가 이제 나중에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은 물권이니까 소멸시에 안 걸려요. 100년 있다가 해도 돼요. 그죠? 딱 읽어보면 또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 갑의 원상회복 청구권. 여기 물청이란 말이에요. 원상회복 청구권이 바로 말소등기 청구권이죠. 말소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의한 물청으로 이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무조건 무효, 취소, 해제란 말이 나오면 말소등기 안 해도 당연히 갑에게 소유권 복귀해서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 오른쪽에 6번에 물권의 포기 요건 등기해야 돼. 자, 포기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해야 소멸됩니다. 포기는 등기합니다. 포기는 의사표시니까 등기해야 돼. 자, 그다음 부동산 등기 요거는 뭐 우리 내일 하고 계속 중복됩니다. 자, 2번 등기의 형식적 요건. 자, 동그라미 2번 잘 기억해야 돼. 2번. 자, 아까 했죠. 186제 뭐죠? 등기는 등기하여야 뭐라고 되어 있죠?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야. 효력이 존속한다.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할 필요는 없죠. 자, 그게 2번이야. 등기는 외워야 돼.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심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원인 없이 말소됐다. 잘못 말소됐다는 거죠.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야. 왜? 원인 없이 잘못 말소됐으니까. 따라서 확정 판결에 의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판결이 취소될 수 있어요.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무효등기잖아. 말소된 등기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추정된다. 즉 여전히 권리 존속이 추정되는 것이지 권리 소멸이 잘못된 소멸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봅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자, 항상 말소할 때는 이게 적법한 원인으로 말소해야 돼요. 잘못 말소됐다 그러면 이 말소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 권리는 소멸 안 해요. 그게 5번입니다. 마찬가지. 저당권 설정 등기가 줄거 불법
말소는 잘못됐네요. 불법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왜? 말소가 잘못됐으니까.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세 번째 판례 조금 어려운 판례인데요. 자, 세 번째 줄 까만 색깔 저당권 설정 등기 줄거세요. 원인 없이 말소. 잘못 말소됐네요.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해 줄거세요.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죠.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했죠.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회복 못해요.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왜? 소유권자가 바뀌었으니까. 따라서 불법 말소된 저당권자는 말소회복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락인이 돈 내고 나면 말소 잘못된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회복 못해요. 동그라미 5번도 마찬가지야. 동그라미 5번 이는 감유 등기가 불법 말소 후 해당 부동산에 경매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락대금 납입하면 감유 회복이 안 돼요. 자, 양가리 이번에 이중 보존 등기는 곧 2번에 1번 기억하면 등기 명인이 동일한 경우. 자, 앞에도 갑, 뒤에도 갑이죠. 항상 앞에 게 이어져. 갑니다. 동일 부동산에 관해 동일인 명의. 자, 갑 명의로 중복 이중 보존 등기가 경유 항상 앞에 게 유효야. 부동산 등기법이 1부동산의 1용지를 채택하는 이상 줄거세요. 뒤에 경유된 등기 언제나 무효야. 실체관계 여부 따지지 않고 언제나 무효다. 쉽죠? 앞에도 갑, 뒤에도 갑. 그러면 앞에 보존 등기가 유효, 뒤에 보존 등기는 무효다. 시험은 2번이 더 잘 나와. 2번.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 앞에는 갑, 뒤에는 병이야. 좀 복잡해요. 갑니다. 자,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줄거세요. 등기 명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유된 경우에는 심표. 이때는 ifnot이라고 ifnot 뭐뭐 하지 않는 한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 살짝 적어 갑의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요걸 내와야 돼. 갑의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병의 보존 등기는 무효입니다. 뒤에 된 병의 보존 등기는 까지 줄었고 그냥 읽어갑니다. 비록 부동산 매수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 1용지를 채택한 부동산 등기 말해서 줄거세요. 무효이다 대판 천합이죠. 지금 바로 해봅시다. 앞에 놓은 갑, 뒤에는 병인 이중 보존 등기는 앞의 갑의 보존 등기가 뭐가 아닌 한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뒤에 병의 등기가 무효다. 뒤에 병의 등기가 무효야.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 까만 색깔 줄었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해 자 줄거세요. 등기 명의를 달리하여 소유권 이중 보존 등기가 경유된 경우에는 자, 아까 까만 색깔 나옵니다. 바로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니까 뒤에 된 보존 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위 등기를 근거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도 없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뒤에 된 보존 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에 기한 등기부 시효 취득도 인정할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오른쪽에 이제 양가로 3번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를 것.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중요 표시합니다. 중요 2번 우리 108조에서 배웠던 거야. 적담. 자, 줄거보죠. 청여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했어요. 그럼 청여를 원인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그거 떼먹으려고 매매로 한다 그랬죠. 유효해요.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여도 그 등기를 마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의리 소유권 취득이에요. 108조에서 배웠던 거죠. 다음 3번 위조된 등기 신청 서류. 예컨대 위조된 뭡니까? 인감증명을 위조해서 경유된 이전 등기도 줄거세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매매가 유효하면 유효해요. 신청서류 위조되더라도 실체가 중요합니다. 다음 4번도 많이 나왔죠.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자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나중에 그 후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유효해요.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자, 한 달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오늘 건물 완성됐다. 그러면 등기는 유효합니다. 자, 근데 5번 조심. 다만 100% 무효. 이중 보존 등기는 뒤에 게 무효죠. 또 앞에 우리 전번주에 배운 거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절대 무효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다음에 이 양가로 1번 객체 불일치 불합치 땡땡 저거 무효입니다. 객체가 불합치되면 무효죠. 예컨대 보세요. X 토지에 대해 매매 계약했죠. 그럼 X 토지에 등기가 되는데 엉뚱하게 Y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되면 객체가 틀리죠.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무효다. 다음 장 갑니다. 4번 중요 표시하세요. 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 자, 무효를 나중에 유효로 써먹는 겁니다. 자, 양가로 2번대로 상난유용. 자, 요 기억해야 돼요. 실질관계 소멸로 무효가 된 등기 두 개 적어보세요. 저당권하고 가등기가 가장 많아요. 무효가 된 저당권 등기나 가등기의 유용은 무효인 저당권이나 무효인 가등기. 오늘 가담법 배웠죠? 그거야. 자, 돈을 갚았는데 아직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말소 안 돼 있어요. 그걸 나중에 유효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무효로 된 저당권이나 가등기 유용은 자, 줄거세요. 등기를 무효 등기야.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해관계는 없어야 돼.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즉 없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된다. 잘 나옵니다. 무효 등기 유용. 자, 소비대차로 돈을 빌리면서 가비을에게 저당권 설정해주고 그건 저당권자고, 가등기 설정해줬다. 가등기 담보권자잖아요. 돈을 갚았어요. 변제. 그럼 빵원이니까 부정성으로 이거 무효 등기 됐죠. 이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 안 하고 있었어. 나중에 이제 갑이 자, 을한테 가서 다시 이 돈을 빌리면서 자, 다시 등기하려고 보니까 이게 아직 무효 등기가 살아있죠. 그러면 이거 우리 사용하자라고 무효 등기 유용을 합의하면 이게 유효가 됩니다. 근데 단 누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요. 나 요게 지금 1순위였는데 2순위 만약에 저당권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손해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있으면 유용이 안 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용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만 유용이 됩니다. 그런데 3번 표제부는 절대 유용 안 됩니다. 아까 한번 나왔죠, 문제에서. 자, 표제부 등기 유용은 절대로 안 돼요. 인정 안 돼. 따라서 줄거세요. 워낙 자주 나와. 멸실된 건물 보존 등기를 절대로 신축 건물 유용 안 돼요. 멸실 후에 신축 건물 보존 등기는 절대로 유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봅시다. 표제부인 멸실된 건물을 새로 신축한 보존 등기는 절대 유용할 수 없다. 그걸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무효인 저당권이나 가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유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등기에서 많이 나왔고, 다음 이 중간 생략 등기 처벌받습니다. 일단 저거 단속 규정.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야. 효력 규정 아니야. 유효해요. 1의 갑니다. 자, 의는 바로 이거죠. 중간 생략 등기는 많이 해요. 처벌은 받지만 가비을에게 팔았어요. 땅을. 당연히 매매는 유효해야 돼요. 그다음 을이 또 전매하는 거죠. 매매. 이것도 유효합니다. 그럼 원칙은 이제 이렇게 등기하죠, 그죠? 이렇게 소위 등기해야 되는데 얘를 빼먹고 막바로 이렇게 등기하는 걸 얘를 생략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라 그래요. 아니에요. 요거는 이 세 사람의 합의 조건입니다. 3명 이게 전원 합의죠. 전원 합의가 있으면 바로 등기 유용합니다. 유효해요. 근데 한 명이라도 합의 안 되면 무효입니다.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 자, 오른쪽 갑니다. 전원 합의.
맨 위에 줄거세요. 양가리 2번.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줄여서 특조법은 중간 생략 동그라미 금지하고 있어요. 사망이 일반 처벌받습니다. 금지하고 있는 이런 단속 규정이야.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중간 생략 등기도 유효하다. 유효하다. 자, 그러나 조심해야 돼. 이것도 강행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줄거세요. 중간 생략의 합의 자체가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원인이 아니고 이 매매가 원인이에요. 매매. 합의가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자, 이번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는 게 땡땡 저거야. 합의가 없는 건 대위 등기해야 돼. 채권자 대위해야 되면 대위. 합의 안 하면 대위 등기해야 돼. 중간 생략 등기를 못 해요. 가보죠. 양글 1번. 이런 얘기죠. 자, 이 사람이 합의를 안 해줘요. 합의를 안 해줍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안 해준다. 한 사람이라도 안 하면 병은 요 소유권이 요걸 보존하기 위해서 병이 을을 대신해야죠. 요렇게 대위 등기하죠. 대위로 이전 등기한 다음에 순찰 이전해야 돼. 직접 못해요. 합의가 없으면 대위 이전 등기. 읽어보죠. 양글 1번. 위에 의해서 요겁니다. 최종 매수인 병이 갖는 소위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청으로 자 줄거세요. 세 사람 3자 간에 합의가 없는 한 최초 매도인 가백의 동그라미 직접 소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 합의가 없으니까 직접은 안 되고 대위해야 돼. 다만 을의 소위청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대위 행사해야 되면 대위 행사. 자, 양가리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 자, 조심해야 돼. 이 소유권이 이거 채권적 청구권이죠. 자, 채권적 청구권 요거 양도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읽어보죠.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위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그 이행 과정에 서로 매매니까 신뢰관계에 따르므로 자 줄거세요. 매수인 을로부터 소위 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병은 채권이니까 매도인 갑이 주관한다. 매도인 갑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 안 했죠. 뭐 직접 등기 못해. 대위해야 돼. 동의하지 않으면 매도인 갑에게 줄거세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안 돼.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소위 절차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지. 합의가 없이 동의 안 했으니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소위 등기할 수는 없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판례가 바로 그거예요. 자, 다음 장 갑니다. 3번에 이제 중간 생략 등기 동그라미 치세요. 합의가 있는 게 이거는 땡땡 직접 할 수 있어요. 이제 합의 있으니 합의. 양가 1번.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 합의했으니까 합의. 세 번째 줄. 다만 세 사람 3자의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3명 다 합의해야 돼.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자 을과 그리고 중간자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세 사람 사이 합의 외에 또 최초 매도인 갑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도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세 사람 다 합의가 있어야 돼. 자, 양가리 이번에 중간 생략 등 합의의 뜻은 자 이겁니다. 얘를 빼먹고 요렇게 등기하자는 합의야. 이 합의가 있어도 이게 소멸하는 건 아니잖아. 합의가 있어도 요렇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해도 자 합의가 있으면 병은 선택이 가능해요. 합의했으니 이렇게 직접 중간 생략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대위에서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면 돼. 자, 동그라미 1번 조심하고 에서 하나 두 번째 줄 쉼표. 최초 매도인 갑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줄거세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땅값 올릴 수 있죠.
중간 매수인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대요. 소멸한다거나 또는 첫 매도인의 중간 매수인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대위 이전 등기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다. 그래서 2번 나아가 최초 매도인 갑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자, 따라서 중간생략 등 합의가 있은 후에도 기억 줄 거세요. 워낙 나와. 최초 매도인 갑은 중간 매수인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돈 안 주면 등기 거절하면 돼요. 이유로 최종 매수인 병에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또 니은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 을 간에 매매대금 인상 약정이 체결되면 인상했으니까 인상한 돈 안 주면 거절하면 돼요.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병에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갑 을의 매매 합의 해제됐네요. 해제되면 또 거절하면 되겠네요. 해제되는 경우 갑은 이를 이유로 해제를 이유로 병의 소유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요 합의 있어도 요 매매는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요게 유효하니까 거절할 수 있다. 자, 4번 이미 동그라미 쳐. 이미 격려된 중간 이건 유효해요. 자, 이미 병 앞으로 등기됐어요. 소유자 병 이미 되었다면 요 합의가 없어도 유효합니다. 이미 등기됐다면. 그게 1번 얘기입니다.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는 이상 유효해요. 중간 생략에 합의가 없어도 등기는 유효합니다. 이미 등기된 것은 합의가 없어도 유효해요. 자, 그러나 2번 아까 했던 거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안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요 매매도 허가를 받아야 돼. 여기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빼먹고 이렇게 등기는 안 됩니다. 절대 무효야. 양걸 2번 중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이루어진 중간생략은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야. 설사 허가를 받아도 절대적 무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안 돼요. 절대적 무효야. 그래서 또 중간생략 등기 합의 역시 확정적 무효이므로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허가 신청 협력을 구할 수도 없다.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는 이렇게 허가 받아야지 이렇게 허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오른쪽 양가로 3번 여기 저거 모두 생략 등기네요. 모두 생략 등기. 자,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직접 소보 등기. 이게 일명 모두 생략 등기입니다. 이것도 유효합니다.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합니다.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해요. 자, 그 밑에 문제 하나 볼까요? 자, X 토지는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도가 되고 3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하였다. 합의했네요. 그럼 직접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면 되겠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1번 병은 갑에게 합의가 있으니까 직접 소유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 청구권은 매매가 있으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위 등기도 가능하고. 3번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매매가 있으니까. 그리고 4번 만약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네요. 절대 무효네. 에 소재한다면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신청 협력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5번 만약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안 되죠. 없다면 병은 갑의 동의나 성락 없이 안 돼요. 을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겁니다. 네, 한 5번 더 하죠. 자, 3번 중요.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의의를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싸움이 많아서 그래요. 자, 이 땅을 우리 샀어요. 매도인, 매수인. 샀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점유를 이전받아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런데, 자, 등기 서류까지 다 받아왔어요. 잔금도 다 치렀고, 근데 등기만 안 했을 뿐이야. 등기 안 했으니 아직은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보세요. 의의를 잘 보고, 부동산 매수를 하여 대금을 다 완납했어요. 잔금 다 치렀는데, 또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딱 등기만 하는 거야.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문제됩니다. 자, 2번 조심하고, 아직 소유권은 취득 못해서 어른 소유권 미취득이고 매도인이 아직은 소유자예요. 왜? 등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소유권 미취득. 자, 그래서 등기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자, 따라서 줄거세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면 무허가네요. 건물 매수인 어른 아직 소유자가 아니야. 그 건물 불법 점유자에게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대한 물청 행사하지를 못한다. 왜? 현재 소유자 아니니까. 자, 또 조심. 또 매도인의 채권자가, 자, 이 사람 소유자잖아. 이 사람은 강제집행하면 내가 소유자다라고 말 못하죠. 매도인 갑의 채권자 A가 부동산 강제집행하는 경우 매수인 을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자, 양가로서 한번 중에 표시하세요. 정당한 점유권은 취득했어요. 정당한 점용권이라 그래. 매수인이니까. 자, 줄고 나가죠. 대지 매수인 을이 아직 소유 등기를 격려받지 아니하였더라도 매매 계약, 채권 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은 때는, 자, 줄거세요.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 땅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 즉 점용권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당한 점용권을 가집니다. 소유권 취득은 못하지만 점용권을 가져요. 따라서 줄고 나간다. 소유자인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부동산 반환을 청구하면 매수인 을은 점용권으로 거절하면 돼. 매수인 점용권을 주장하여 반환 거부할 수가 있다. 점용권자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 중요 표시. 법률상 사실 처분권 인정됩니다. 이 사람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돈까지 다 줬잖아. 등기만 안 했을 뿐이야. 그래서 을은 이걸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정당하게 매매로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농사 짓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정당한 점용권이죠. 이때 이제 등기하는 방법이 이 세 사람의 합의가 있으면 중간 생략하는 거고, 합의가 없으면 이렇게 등기 해와야죠. 자, 갑니다.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 인정이 됩니다. 정당한 점용권, 즉 갑의 토지를 매수한 을은 조심해야 돼. 갑의 동의 없이도 해당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처분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 이게 건물이라면 그다음 사실상 처분권이 있으니까 이거 철거할 수 있어. 자기 거니까 을은 철거할 수 있어. 또 만약에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 을은 소유자 매도인 동의 없이도 건물을 철거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처분권이죠. 그 다음 5번. 자, 과실 소취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정당한 점유하고 있으니까 과실 따먹을 수 있죠. 자,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목적물 인도받은 매수인은 정당한 점용권자니까 목적 부동산 생기는 과실 사과배를 소취할 수 있다. 자, 양가로 6번 중에 표시. 자, 조심해야 돼요. 자, 원래 자, 이 소유청은 채권이니까 10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얘야 이거는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로 안 걸려요. 자, 갑니다. 원칙 줄거놓고 1. 갑의 토지를 매수한 을의 소유청은 채권이야.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아까 말소등기 청구권은 물청이지만 소유청은 채청이야. 채청이므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잘라주세요. 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써요. 그러나 다음 예외적으로
매수인 을이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야 돼. 정당하게 점유하는 사람은 100년, 200년 가도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안 걸려요.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 2번 나아가 을이 해당 토지를 병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에도 병이 지금 농사 짓고 있잖아. 그런 경우에도 을의 소유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년이 가도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위의 경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시작하는 병은 아직 채권자 매수인에 불과하므로 조심해야 돼요. 갑에게 직접 안 돼. 직접 소유 청구할 수 없고. 왜 그래요? 병하고 갑하고 계약한 게 있어 없어? 이 계약관이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만 청구해야지. 이렇게 이런 또 이렇게 청구해야죠. 계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위 이렇게 해봐야 돼. 직접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중간생략 등기해야죠. 자, 봅니다. 자, 갑에게 직접 소유청은 없고 을의 소유청을 동그라미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요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밑에 판례 원본 보세요. 판례 부동산 매수인 을이 목적을 동그라미 쳐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는 자, 열심히 농사 짓고 있죠. 소멸시에 안 걸려요. 그런 경우는 그 매수인을 권리에 잠자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열심히 권리 행사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내일 공식부 시간을 뵙겠습니다. 자,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